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대리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자리 잡히는 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가 다 그렇듯이 일은 죽어라고 시키는데 월급도 안 오르고 몇 년째 진급도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딱 그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회사입니다. 사장의 일가 친척으로 대부분의 간부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자식들이나 사장 딸의 남편들도 죄다 회사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말단 대리로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회사예요. 그 와중에 주말에는 어찌나 그렇게 사소한 일로 불러대는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만날 시간조차 내기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정말 못마땅해하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 회사는 오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어? 누군 좋아서 일요일 아침부터 회사 사람들 얼굴을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 와중에 가장 심하게 불러내는 사람은 인사과의 김 부장이었어요. 일요일에 여자친구와 꽃구경을 가기로 약속해놓고 여자친구는 도시락까지 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대리 내일 잠깐 출근해 줄 수 있어? 회장님이 공장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인사과의 김 부장은 우리 사장 둘째 딸의 남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장님은 바로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의 아버지였고요. 일선에서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즐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종 주말에 나와서 현장도 둘러보고 여러모로 귀찮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고 결국 그 좋은 일요일에도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회장이 온다고 해서 그런지 사장부터 측근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불러낸 김 부장과 그의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아내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정말 도도하고 거만해서 평소에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들 싫어했어요. 특히나 젊은 여자 직원들에게 정말 함부로 대했고 그 중에 예쁜 여직원이 있으면 괴롭혀서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도 이 회사 안에서 만났는데 당시에 어리고 예쁜 신입 여직원이었던 제 여자친구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부장사무가 매일 나와서 괴롭히고 업무 외적으로 못살게 굴어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위로해주면서 만나게 되었으니 어떤 면으로는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부장사무는 나이도 젊은 편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개차반이라 그렇지 이목구비는 서구적으로 진하게 생겼고 고급 미용실에서 관리받는 듯한 살짝 웨이브진 머리는 붓티가 흘렀어요. 옷도 백화점 명품 브랜드 옷만 입고 항상 신고 다니는 커피색 스타킹은 언젠간 정복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도도하고 성질 더러운 여자일수록 정복했을 때의 매력이 더 큰 법이니까요. 아무튼 회장이 도착하고 제가 열심히 문도 열어주고 공장 기계도 시험가동해 보이며 그 일행들을 열심히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몇 가지의 사소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고는 자식들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저는 참석할 수 없었고 부장사무도 피곤하다며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은 자기 아내를 저보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고는 가버렸고 공장 안에 저와 부장사무만 남겨두고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국산 중형차로 사무를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고 사무는 당연하다는 듯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누구는 만년 데리고 누구는 사장 딸이라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웃긴 일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잘 지내요? 사무가 제 여자친구에 대한 근황을 물었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저랑 사귄다는 사실을 사무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회사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웃긴 일이었고요. 별로 사무와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할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뒤로는 서로 별다른 말 없이 운전만 하며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사무를 내려주는데 갑자기 의외의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태워준 것도 고맙고 커피나 한잔하고 갈래요? 저는 그때라도 빨리 여자친구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사무가 하는 제안에는 묘한 힘이 있어서 절대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모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저기에 주차하고 와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모와 함께 집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아무런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모의 뒤를 따라 현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급 아파트답게 현관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처음 들어가 보는 사모의 집이라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입구로 들어가는데 사모가 뜬금없는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수연 씨가 이뻐요? 내가 이뻐요?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사모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모가 더 예쁘다고 대답했어요. 제 말을 들은 사모는 깔깔대고 웃더니 아니, 여자친구가 더 이쁘다고 해야지. 이대리 안 되겠네. 하고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뻘쭘하게 서 있기도 그렇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커피 2잔을 들고 사모가 돌아왔고 너무 노골적으로 제 옆에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연예인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가 제 쪽으로 돌아 앉으면서 그런데 진짜 내가 더 예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나이가 벌써 45이야. 내가 아직 한창인데 언제까지 늑다리만 쳐다보고 살아야겠어? 라고 말하며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사모는 정말 예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모가 제게 이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사모의 손을 잡고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모가 이대리도 가장 달아야지. 우리 회사에 이대리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제 귀에 속삭였고 저는 사모를 맡고 있던 제 손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과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달콤했습니다. 사모가 제게 입술을 마주쳤고 저는 이 달콤함이 과장 진급에서 오는 달콤함인지 사모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모와 비밀스러운 시간을 한번 보내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가진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몇 번씩 사모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원래 사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자주 하던 사람이라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토를 달진 않았어요. 사모의 착실한 장난감으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일 덕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인사발령으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과장을 달고 원래대로라면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요즘은 여자친구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자꾸 피하게 되고 아직까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일요일이고 여자친구가 데이트하자는 말을 했지만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가 아침부터 저와 함께 골프 치러 가자고 했거든요. 이대로 착실하게 사모의 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